한곡더 가봅시다. 네. Amen.
자,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환상의 날씨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딱 좋죠? 그죠? 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좋을 거예요. 냉방비, 난방비가 안 나가서. 그 냉난방비가 그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저쪽에 센터 있을 때도 그 굉장히 그 일쪽에 있을 때요. 엄청 아껴 썼잖아요. 정말 짠돌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단하게 아껴 써도 그렇죠? 겨울에 하루에 뭐 몇 시간 했다면서요? 한 3시간. 3시간 정도만 아주 그냥 겨우 냉기만 좀 가실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난방비가 얼마가 나왔죠? 4,500씩. 와, 그러니까요. 그 덩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시골 이런데 어떤 걸 짓고 그 냉방비,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들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대보다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계절이 이렇게만 간다면은 참 그렇죠? 엄청난 제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또 발전이 안 돼요. 이렇게 좀 어려워야지만이 냉방기술, 난방기술이 발전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원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위기의식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경계심이죠. 건강한 사람은 항상 경계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많이 한다 이랬을 때, 이거 해로운 줄 내가 알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로운 줄을 내가 모른다고 봐야죠. 알면서 안 된다 볼 수는 없고요. 알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안다와 그냥 안다와 체득이란 건 다르죠. 체득하기. 체득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깨쳐가지고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이제 같은 거. 지행합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는 것과 이제 행동은 이제 하나로 된다 이렇게 지행합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아는 것을 체득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은 원래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냥 안다는 거는 이게 정말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깨쳤어. 이럴 때는 이제 그 행동 변화가 오는 거죠. 여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주시 초월읍이죠. 재밌더라고요. 아, 초월한다. 초월이 뭐 그런 의미겠냐면, 이 초월이 바로 이 깨달음이죠.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초월한다. 또 용술이에요. 용술인데, 용술이를 이렇게 쓰면은 수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월하고 수용하는 동네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살자.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광주시, 광주. 이 광자가 어떤 광자를 쓰나? 여기가 모르겠어요. 비광자인가? 아니면 저쪽 전라도는 비광자죠. 네. 그죠? 여기? 아,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넓을 광자가 됐나?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지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초월하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깨달음이라는 건 그 초월의 경지예요. 초월. 아, 내가 초월하는 거거든요. 뭐를 초월하냐? 어? 내 그 전에 있었던 이 과거사, 과거의 그 아픔들, 또 실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현재 나의 뭐 부족한 점들, 뭐 이런 거를 한번 초월해 보자. 초월한다는 건 라인을 끊는 거잖아요. 라인을 끊고 내가 새롭게 살자. 우리가 왜 괴롭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괴롭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가을에 그 코스모스 한참 피잖아요. 그렇죠? 그 꽃만 봐도 참 예쁘잖아요. 여기도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뭐죠? 국화죠. 이 국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꽃은 누구나 보면 다 예쁘잖아요. 어떤 꽃인지 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꽃을 보고든 만약에 내가 감흥이 나지 않는다면은 와 예쁘네 이런 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이 지금 내가 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여기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딴 데 빼앗겼던 거죠. 그럼 그게 어디에 있냐? 그 과거에 이제 아픔, 뭐 실수, 뭐 이런 기억들이 이제 끌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모가나무가 하나 있어요. 점점 커지대요. 지금 제법 탐스러운 것 같은데 모가가 조금 더 익으면 어떤 색깔이 되죠? 노랗게 되죠. 그렇죠? 노랗게 돼서 아주 탐스럽죠.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썰어서 이제 말리면 그게 한약재가 되죠. 한약재로는 모과를 이제 목과라고 해요. 목과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 중에서도 참 엄청난 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과실들은 다 물렁물렁한데 저 모과는 딱딱하게 열리잖아요. 저도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저희는 그 큰 집, 작은 집이 붙어 있었어요. 큰 집 뒤안들에 그 모과나무가 큰 모과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뭐 집채보다 더 커요. 그게 한번 열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그런데 그 해가리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많이 열리죠. 한 해는 거의 안 열리고, 한 해는 엄청나게 열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 할아버지께서 그 한의사이셔가지고, 아버님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이 기술을 이어받았죠. 제대로 이제 하신 분은 우리 당숙님이 이제 제대로 한의학방을 하셨고,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제가 이제 3대예요. 3대째 이어지는데, 그 모과를, 그걸 이제 따다가 썰어가지고 그 정말 한약재로 썼어요. 그렇게 그냥 뭐 사지 않고 충분히 충당하도 남았죠. 원래 이 목과라는 게 이제 뭐 요즘에 그 목이 칼칼할 때 뭐 모과 캔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약간 신맛이 있으니까. 신맛은 깔깔하고 이런 거 적셔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쓰였지만 실제 이 목과라는 거 어디 좋으냐면 관절 질환에 좋아요. 예, 관절이 좀 약할 때 예, 관절을 보강해주고 뼈를 튼튼히 해주고 예,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무릎에 안 좋다 이러면 한약재적으로 이 목과가 아주 거의 필수.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처방하지만 증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증상의 무릎 관절에는 목과가 많이 쓰여요. 허리 아프고 이럴 때. 그래서 여기서 그 무릎이나 허리가 좀 아프시 그러면 밤에 슬쩍 따다가 좀 이글만 하면은 잘라가지고 자꾸 드시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 우리 뭐 임대하고 있는데 뭐 목과 한두 개 정도의 서비스 안 되겠어요? 그 서비스 제고 훔친 게 아니라 돈 내고 이 공간 쓰는데 뭐 목과도 좀 갈아가져도 되죠. 저도 하나 노리고 있습니다. 노랗게 입으면은 슬쩍 하려고. 예, 아주 뭐 탐스러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이제 이런 과거의 아픔, 상처만 우리가 떼어낼 수 있다면은 되게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열매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가을 하늘이 높은 것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왜 우리가 괴롭냐? 과거를 품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라인을 끊는 게 바로 이제 초월이죠. 다른 게 초월이 아니라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초월하는 거. 뭔가 우리가 이 생각을 만약에 안 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뭐 교통사고를 하는데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영화의 단골 소재 아니에요. 이게 부부가 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한번 부딪히고 나서 몸은 다 멀쩡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안 아파요? 이러니까 남자가 한 얘기가 누구세요? 이래서 저 기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말은 다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행자를 산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출가. 그죠? 예. 가출하고 출가는 어떻게 다르죠? 가출을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집 나가는 게 가출이고, 출가는 작심을 하고 나가는 거. 예.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붙으면 시집갈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출가 외인이다 이런 거는 시집간다는 거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집 나간다 이런 거는 뭐 과거를 끊는 거죠. 내가 과거의 인연을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딸, 이런 가족들을 다 끊고 훌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월을 하는 거죠. 모든 기억을 다 없애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먼 친척 중에서도 스님이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먼 친척에.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무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경제를 조금 해가지고 조금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절로 갔어.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제 한의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죠. 저보다 나이가 근데 조금 많아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맞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님도 안 아프진 않잖아요. 조금 아파가지고 왔는데 관절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출가 외이니까 저도 스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신뢰된 질문이거든요. 그때 제가 좀 짓궂어서 친척인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절에 가서는 그런 질문하면은 이거 곤란한 거예요. 불문율이에요. 절에서는 절대로 스님들끼리 또 수행자끼리 또 하는 우리 스님에게 스님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됐어요? 이거
좀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개인사를 묻는 게 실례예요. 실례를 무릅쓰고 어떻게 스님 되시냐니까. 뭐 언제부터 그냥 스님이 그냥 내가 그리웠고 되고 싶더래. 그냥 별 이유가 없었대요. 뭐 막 삶이 고통스럽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쉽게 그렇게 절로 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나는 아무래도 절에 가서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도 하고 훌쩍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건도 가족들이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신뢰의 질문을 또 해봤죠. 알면서.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냥 편안하대요. 모든 게.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런 걸 단절하고 수행자의 생활을 한번 해본다는 거, 그게 되게 무료하고 단조를 꺾어도 오히려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런 꽃과 бот할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출가를 해서 저 스님이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내 기억,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과거에 대해서 온 근심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 오늘 하루 일단 충실히 살자. 오늘 이전의 모든 일들은 지난 게 아니냐. 제가 늘 얘기하듯이 과거는 아름답다. 왜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아름답다. 왜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현재는 아름답다. 왜? 현재는 늘 새로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초월한다. 심성개발인이죠. 심성개발인,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넘어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거, 무지에서 지루되는 거,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미오다 이러면은 그냥 미미하게 아는 데서 확실하게 아는 거다. 도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면은 확실하게 그 생활의 변화가 온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 변한. 내가 변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변하고 있느냐. 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2단계로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은 깨달음이 안 와요. 자기가 왜냐? 공부를 하는 거는 내 혼자 생각하면서 내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현의 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이거를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게 다 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번 내 머릿속을 쳐다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짐이 있나. 강박, 욕심, 또 고집, 무지, 착각 이런 요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 머릿속에. 특히 이제 내가 그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죠. 그런 거를 초월하는 거 이제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그만큼 나는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다른 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다 짐이라는 거. 가장 큰 짐이 바로 나라는 짐이에요. 나라는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나예요. 이 나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그렇죠? 나라는 것만큼 큰 짐이 없어요. 나라는 게 바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이에요.
이거를 떠날 수 있다면 정말 편안하죠.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자고요. 딱 여기 이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있다면 뭐가 보여요? 이런 사물들이 보이거든요. 사물들이 보인다면 이 불빛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선풍기가 보이고 보이죠 다. 근데 우리가 생각에 잠겨있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이는 거. 사물들이 또렷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들이 사는 느낌이 없죠, 별로.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본다면은 밥 먹을 때도 이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끝내줍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도 손이 딱 잡히고 운동을 해더라도 느낌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다니냐 이거죠. 그 정도만 가지고 다니도 괜찮은데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원한을 가지고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원한, 원망 뭐 이런 거, 미련. 정말 무겁잖아. 이건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런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는 것은 산을 올라갈 때 큰 돌덩어리를 하나 이 배낭에 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겁냐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비우자. 이것이 이제 마음 비움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항상 욕심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욕심을 멀리하라. 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그러면은 욕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다르죠. 그건 욕구예요. 욕구와 욕심은 달라요. 욕구라는 거는 건전한 욕구예요. 건전한 욕구. 내가 욕심이라는 거는 불건전한 건데 건전한 욕구와 불건전한 거는 어떻게 다르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욕구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약에 5kg를 들 수 있다면 5kg만 들고 5kg를 든다는 건 욕구죠. 근데 이 손으로 내가 5kg밖에 못 드는데 30kg를 들려고 그래. 50kg를 들려고 그래. 그러면 손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채워지기는커녕 자꾸 상처를 입니다. 몸이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삶이라는 거는 항상 욕심을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한다. 그리고 이제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한다. 과거의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산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보다 잘나고자 하는 그 생각만 하나 접어놔도요. 그 생각만 버려도 너무나 편안한 세상이에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놔도요. 너무 행복한 거.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내가 인정만 해줘도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늘 사랑만 받겠다 이런 거보다 나도 한번 사랑을 해보자 이런 마음만 일으켜도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쓸모없는 생각의 짐들을 자꾸 덜어내는 거.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묻어있는 그 덕지덕지 묻는 그 때를 또 한번 벗겨봅시다. 우리 성인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보죠. 자, 그러면은 어디였던가요? 저번에 저번에가 거기 하지 않았나요? 6페이지?
단수요. 왕양이 말하기를 무결처에. 그렇죠. 무결처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럼 우리 호인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왕량이 하기를 그 임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 벗을 보고 그 아비를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그행하느니라 하셨다. 네, 왕량이 그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 임금을 알려고 한다면 신하를 봐라.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벗을 보라. 그랬어요. 그 아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행하느니라. 그 사람을 정확히 하려면은 그 주변 사람을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금이 과연 어떠냐. 임금이 정말 덕을 베풀고 그러면 신하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 노는 친구들을 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도 청춘들이 이제 사귀고 그러면은 친구들을 보게 하잖아요. 친구를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때 좋은 친구를 보여주고 싶죠. 딱 만났을 때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정말 요즘 말로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친구를 대동하지 않죠. 그런 친구를 대동했다가는 자기 애인도 뺏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벗을 보라 그랬어요. 아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한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좀 회행하리라. 요즘이 선거철이잖아요. 보니까 제 친구가 지금 거기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친구의 철수가 제 친구거든요. 저하고는 뭐 대면은 없는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 철수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철수를 알려면은 철수 친구들 보면 되잖아요. 철수 친구들이 누가 있나? 지금 누가 있죠? 뭐 이렇게 철수 나온다 왜 나는 안 불러? 철수가 이거 참 실망했어 내가. 나를 안 부르고. 그래서 아직 이 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누구든지 모르잖아요. 시민들하고 많이 연대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철수하고 문재인은 나이가 좀 있죠, 그죠? 문재인은 제가 친구 먹기엔 조금 나이가 많아. 문재인 형, 그 다음에 우리 철수 친구, 제인이 형, 그 다음에 우리 근혜 누나, 이렇게 이 누나 뻘 되죠, 저한테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측이 참 불허해요, 그렇죠? 지금 누가 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 지지율도 보면은 비슷비슷하고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러잖아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특별히 원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는 아닌데라도 우리 노자님 누구 원하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안 됐으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달사님은 꼭 원하는 사람 있어요? 꼭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원하는 사람 없고. 호인님은 어때요? 소용없어요. 일단 초월되시구나. 초월. 우리 호인님이 초월되시군요. 상관없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해가지고 그럴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름은 안 지어주셨고. 혹시 원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저도 내려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세 분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있었는데 내려놨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크게 뭐 우리 이 흐름이라는 건요,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향방이 바뀌는 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의 전체 흐름이에요. 여기서 누가 된다는 거는 어떤 흐름일 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전에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어쨌든 그런 대통령들 당선된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예. 잘못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게 누가 되겠냐? 이거는 아직은 좀 변수가 좀 많죠. 변수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너무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묻어둔다고 봅시다. 철수나 C, J, K, CJ, K 아무나 C든 J든 K든 간에 한 사람만 편애한다면 한 사람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편애를 하면은. 그런데 내가 선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선호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특정 후보를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자. 이것이 이제 수양인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국민들에게 선택했으면 나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 마음 편안하게 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게 되면은 다른 후보가 되거나 다른 후보가 막 지지율 성장하면 막 속상하거든요. 잘못된 거 없고.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너무 여기다 뺏긴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다 하면은 내가 밀어줄 수는 있지만은 역시 다른 후보들도 다 존중을 해야 된다. 특색이 다 있죠. 각자의 특색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거철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누가 사람을 파악하면 주변 사람을 봐라. 이거죠.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버럭버럭 화내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는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반성시켜 보는 거고, 내 거울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영 틀어졌다 그러면 나의 이제 불찰을 봐야죠. 왜 내 새끼는 이런가 이렇게 볼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것을 우리 유달선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가오에 이르기를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친구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네, 그렇죠. 이게 물이 너무 맑으면은 먹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없다.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너무 따지는 거. 좀 넘어갈 문제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걸 사사치 따지고 장점 단점을 얘기하고 자꾸 꼬집고 이러면 살 수가 없죠. 좀 무던하게 넘어가고 좀 단점이 있어도 좀 포용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계속적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현도 따지게 되면은요, 성현도 단점이 많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은 다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어울리면 살려고 한다면은 역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단점은 감싸주고 이러면 누구하고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조폭이라 하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 덮어주는 거, 포용해주는 거. 장점이 있어요. 칭찬해주고 키워주는 거. 그러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단점을 끄집어가지고 물어뜯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또 더 심한 경우는요, 없는 단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 손해냐 이거죠. 그럼 상대를 공격하게 하면 상대는 가만히 있냐 이거죠. 상대도 내 단점을 또 끄집어내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의외로 뭐 대인관계는 절대로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좋아져요. 물론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얘기해야죠. 고치라고. 근데 상대가 나하고 그냥 사회생활에 있는 동료인데 자꾸 꼬집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공격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단점을 물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단점을 지적해서 정말 내가 이제 교화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다르죠. 이런 거는 공격이 아니라 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내 동료하고 이렇게 어디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료가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막 좀 다투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조금 참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그 권고. 그렇죠? 좋은 친구는 단점을 말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잖아요. 그거는 서로 베이스가 있을 때 서로 뭐예요? 어떤 정이라든지 우정이죠, 그죠? 또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해줘야죠. 아이 친구,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그걸 우리가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훌륭한 친구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베이스도 없는데 단점 말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교화를 시켜준다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베이스가 먼저 형성돼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죠. 단점을 말하기 전에 그거 내가 선생과 학생인가, 제가 선생이라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 대해 단점을 제가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얘기하죠. 권고하고. 또 친구지간에 그럴 수 있죠.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자식 간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 공격은 아니다는 거죠. 단점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처음 보고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단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렇게 한다면은 괜찮아요. 공격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내 단점을 말해줬을 때 잘 말해주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이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옷에 뭐 이렇게 뭐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해 줄 수 있잖아요. 옷에 뭐 묻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건 공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적해 줄 수 있는데 공격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인의 말씀에는 남의 단점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하죠? 네, 그래요.